아, 설마 저건가? 저거 집 아닌데? 아니, 저거, 아니, 교회 아니에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벽밖에 없는데 저게 어떻게 집이지? 어머나, 창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야, 되게 건물 특이하네. 집 뒤로 학교 옹벽이 어휴 10m는 넘겠다. 어느 문 중에 선산이 있는지 뒤에 묘지도 보이고 땅 모양은 또 왜 이래요? 어마, 인근에 집 하나 없는데 누가 이런 곳에 집을 지었을까요? 계십니까? 계세요? 마침 계시는구나. 야.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우리 아는 사이죠? 네, 굉장히 오래 전에 뵀었죠. 저 한 10년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야, 이 특이한 집을 누가 지었나 했더니, 야, 우리 건축가님이시구나.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못생긴 땅을 만나면 도전 의식이 샘솟는 건축사 박정현입니다. 그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김향록입니다. 땅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도 특이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인접해 있어서 아래로는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아이들 3명의 통학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계약을 하고 거의 그날부터 스케치북에다 끄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아이 셋 부모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땅이었다네요. 게다가 땅의 단점 덕분에 시세도 합리적이었으니 금상첨화. 단점은 극복하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뒤쪽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학교 시간에 설계 단계에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걸어 내려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쪽은 벽을 조금 연장시켜서 집을 너무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향해 창을 내서 멋진 정자 뷰를 완성했습니다. 시선은 잘 풀어내셨는데 저 옹벽은 어떡한데요? 저건 피할 수 없는데. 높은 학교의 옹벽이 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겨울을 나진 않았지만 북쪽에서 겨울에 찬바람을 조금은 더 막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지하는 굉장히 이제 넓게 돼 있고 막상 1, 2층 집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몰려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 대지의 특징은 건폐율이 네. 20%로 한정되어 있는 원래는 자연 녹지.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네, 전체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20%인데 지상층을 어디에 배치를 할까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이슈였고요. 110평 땅을 갖고도 한 층에 22평밖에 짓지를 못한다니 진짜 극한 집짓기네. 집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경사가 심한 땅이라 대문이 있는 곳은 1층이 아니라 지하 공간인데요. 그래서 먼저 지하 주차장이 널찍하게 펼쳐집니다. 차를 무려 4대까지 세울 수 있다네요. 그리고 현관이 나오는데요. 어머나 밝아라. 여기 가족 거실입니다. 어머 전혀 지하 같지 않은데요?
우려했었는데. 우려했었구나. 네네. 우려했는데, 해가 잘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하의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 두 군데 양쪽에 썬큰 공간이 있어서 썬크. 네,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방을 나란히 배치하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빈 공간 두 곳에 선큰을 만들었는데요. 외벽이 흰색이다 보니 아침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들어온답니다. 또 선큰이 두 곳이라 바람골이 만들어져 자연 환기도 문제가 없다네요. 거실은 바닥을 조금 더 내려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가운데 둥근 공간이 있으니까 미술관 같기도 하고 집이 예술 작품 같은데요. 사람들이 네모난 방에 있어도 둥근 공간으로 인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면이 효율적일 때도 있고 그 공간을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거실 벽이 좀 특이하네.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거 시멘트 블록 아닌가요? 아니 이런 마감도 다 있나요? 보니까 지금 4인치 블럭벽을 만드셨는데 이게 지하라서 만든 방수벽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바닥에는 배수판, 네. 벽에는 그 물기를 만들어서 혹시나 결로나 벽에서 스며 나오는 습기가 있을 경우에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체에서 5cm 정도 띄운 후 시멘트 블록으로 한 번 더 벽을 두른 건데요. 결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쾌적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좀 지하에는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하여서 저도 습기나 결로를 생각했지만 제 한계는 이제 제습기였는데 이렇게 많은 그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노출 콘크리트 집은 많이 봤지만은 노출 블록 집은 처음이네.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저는 계속 이게 끝이냐고 이게 끝이냐? 붙이거나 칠하지 않고 이게 어. 끝이에요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한테는 익숙하니까 네. 이게 끝이지. 저런 이제 내추럴한 좀 벽이 있으니까 사람이 또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저기에 포인트 월이라고 하는 소위 막 무슨 대리석을 발랐다거나 하면 이게 사람이 죽고 오히려 벽이 살잖아요. 그 개념이 오히려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멋진 설명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지하가 이렇게 넓어요? 여기 공간이 또 하나 있네. 작은 냉장고며 널찍한 책상까지 갖춘 남편의 개인 공간이랍니다. 남편은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취미 부자로 유명하다는데요. 무슨 술병이 이리도 많아. 아우, 이 그림도 남편 작품이래요. 지하에 만든 남편의 동그린 셈이네요.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다시 가는 적도 있었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자고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0, 20 정도고 80 정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제일 큰 공간이에요, 저 공간이. 밤늦도록 이 일도 편하게 하고 어머 바이올린도 켜시네. 그림에 운동까지. 지하는 20% 건폐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면서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설계 포인트였답니다. 지하를 건폐율의 허용을 안 받게 꽉 채웠잖아요. 법적으로는 지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이제 1층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2층 집이 아니라 3층 집이 돼버린 이제 결과인데 이 단점을 좀 장점으로 잘 극복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상 공간으로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올라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방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부부 침실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썼고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데요. 요즘 말하는 미니멀리스트인가 보다. 와, 군더더기 없이 참 깔끔하죠. 벽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못을 박는 거를 일단 금하는 게 돼가지고. 금지예요? 일부분에는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네. 액자나 그림을 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무슨 지향 하는 걸로. 그리고 정말 여기에 이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합의를 보면 설치를 할 수 있죠. 이해 안 되시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야, 거기가 정말 맞아? 거기가 정말 맞아? 하다 보면 이사 갈 때가 오더라고요. 지하가 남편의 공간이라면 1층은 베이커리 가게를 할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은 아내의 공간. 부엌이 어쩜 이렇게 깔끔할 수 있어요. 수납을 아주 잘 짜셨나 보다. 일할 맛 나시겠어요. 그래, 살아보니 어떠셔?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이쪽 있는 창이 그 걸어오시는 분들 시선이랑 저랑 너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환히 들여다 보이니까. 나 정말 코앞이 도로네. 부엌이 경사로 끝에 있기 때문인데 채광과 환기를 생각하면은 창을 없앨 수도 없었답니다. 커튼을 좀 달아서 가렸고, 대신에는 이제 또 이쪽에 넓은 창이 있어서 저기가 좀 막혀 있다면 여기 한 번씩 열어서 이렇게 열면은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대신 이 집의 주요 창문은 도로가 아닌 마당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설마 여기 마당이에요? 근데 죄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리셨네요? 처음에는 잔디를 여기를 깔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당연히 방수도 해야 되고 네. 뭐 배수판 설치를 한 다음에 또 흙을 일정 높이만큼 해놓고 네.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누수가 발생할까 하자. 그다음에 유지 관리를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잔디를 깎아줘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편한 방법이 뭐 있을까? 우리 집탐구에서 이렇게 쿨하게 마감한 마당을 소개한 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이거든요. 네, 뭐 다른 집들은 뭐든 이렇게 조그만 식물이라도 심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과감하네요. 마당은 지하 주차장과 남편 작업실의 천장 부분. 누수 없이 관리하는 게 관건이었죠. 배수로를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되 또 물 빠짐은 좋게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트렌치와 백색 자갈을 설치를 했고요. 이 선들은 네. 선큰의 라인, 창호의 라인, 벽체 끝의 라인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정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이 위치가 이게 네. 어떤 걸 기준으로 놓였는지 정말 저 지금 알았어요. 이건 진짜 좀 알기는 어렵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리듬이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선을 따온 거군요. 네. 건축가 남편이 집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기술을 예술로 풀어내는 것이었는데요. 그 정점이 바로 이 벽이었답니다. 방을 3개의 공간을 만들려면 4개의 벽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벽을 원래 연장을 안 해도 공간은 구성은 돼요. 그런데 마지막 벽이 그만큼 연장되지 않으면 뭔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 교향곡이 끝날 때 빰빰 해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에 종결을 해줘야 전체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쪽을 향해 세 아이의 방을 나란히 놓았는데 그렇게 생긴 마지막 벽을 길게 뽑아 마침표를 찍은 거죠. 무려 8m나 되는 콘크리트 벽인데요. 왜 벽을 굳이 허공에다가 세우냐? 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줄이면 공사비가 줄어들 텐데. 그치. 저도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오후가 되면 지금도 이렇게 그림자가 지듯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테이블 밖에 나와가지고 뭐 가끔 또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늘지고 시원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벽이 딱 이 높이와 이 길이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왜냐면 이제 보통 어닝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그늘이 중요해요. 이렇게 벽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와, 전원주택의 로망.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하기. 근데 따뜻하지 않아. 요 세 아이를 위해서 집터를 알아보고 극한 집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벽 덕분에 시원한 그늘은 물론 주변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단점을 장점으로 풀어낸 덕분이라죠. 서울의 정말 고급 주택, 부자 동네 이런 데 보시면 다 경사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차고로 딱 들어가서 올라가면 집이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마당에 섰을 때 저희는 다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희 안쪽이나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이 뚫려 있으면서도 이 마당에 우리만 딱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좋아요. 옆으로 어느 문중에 선산이 있어서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도 낮다니 못생긴 게 아니라 금싸라기 땅이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예. 와, 난간 특이하다. 야. 여기 좀 제가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봤습니다. 오, 그런데요? 야, 이 책장도, 와. 2층에는 세 아이의 방이 있는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책장을 짜서 거대한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랐다는데요. 야, 진짜 완전 도서관 같은데요? 근데 애들 막상 보니까 책 잘 안 보죠? 네, 맞아요. 그래도 네. 막내가 제일 자주 보고 있어서 그나마 막내는 다행이에요. 봐요? 계단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보면 뿌듯합니다. 요새 애들 안 봐요, 책. 오, 역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아이들 손에 닿는 위치에는 아이들 책 네. 두고 뭐 손이 잘 안 닿는 높은 곳에는 어른들 책을 뒀습니다. 네. 그런데 책장 뒤로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이네요. 책장도 기성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서 목수님과 오. 계략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사이즈를 정해서 만들었고요. 그 뒷판 마감을 안 하고 이걸 만들어서 일정 부분 좀 절감하지 않았을까. 어려운 땅에 집을 올리는 만큼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했다죠. 그래서 골조며 창호, 단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상대적으로 집 내부에 있는 가구며 도기, 마감재는 나중에 또 바꾸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가성비 좋은 것들로 채웠다네요. 아이들 방은 이 집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전망 좋은 공간에 싸우지 않게 모양도 크기도 풍경도 다 똑같이 나란히 놓았는데요.
천장이 높으면 창의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복층으로 만들고 침대는 다락으로 올렸습니다. 이 가구도 목수와 현장에서 만들었다네요. 저도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지 다락에 그 뭔가 분리된 공간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이거 하실 때는 엄마가 올라가서 청소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높아서. 네. 건축가가 되어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설계한 우리 집.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이 다 커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떨까? 또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사용될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란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지요. 항상 오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그런 것이 주택이 가지는 특별함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저마다 개성이 다르듯 땅도 그저 그렇게 생긴 것일 뿐. 정답 없는 인생에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며 지어올린 건축가의 집. 이 집에서는 단점보다 장점, 그리고 서로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데요. 도전적인 집 잘 보고 갑니다.